네, 마지막 특강입니다. 4회차 특강에서는 네이버와 관련한 서비스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이버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웨일이라는 웹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몇 가지 네이버 웨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서비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란 인터넷의 컨텐츠를 검색하시고 열람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총칭해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데요. 윈도우 7까지는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엣지와 병행해서 초기에는 사용을 하셨는데요. 보안상의 문제로 더 이상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윈도우 10의 엣지나 또는 구글사의 크롬 또는 네이버의 웨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 방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웨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놓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 이 상단에 네이버 웨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문구가 보이신다면 여기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네이버에서 웨일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네이버 웨일을 검색을 하셔서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웨일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여러분들 컴퓨터 위치에 저장을 하실 때 자, 윈도우즈용 다운로드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거나 저장된 위치를 모르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기 때문에요. 다운로드를 하시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신 다음에는요. 자, 그 설치 파일을 자, 이렇게 생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동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동의 및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끝나면 이런 화면의 창이 뜨는데요. 네이버 웨일의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계정이 있으시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사용을 하면 좀 더 편리한데요. 자, 지금은 로그인하지 않고 로그인 없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나 북막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화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용 건너뛰기를 눌러서 계속해서 건너뛰기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새 탭을 선택하기라는 이 창에서는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인터넷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한 화면에서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열어서 작업할 수 있는 탭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탭, 자, 왼쪽 상단에 더하기 새 탭을 눌렀을 때 어떤 화면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네이버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잠깐 읽어보시면 자, 왼쪽에 홈 버튼, 자, 홈 버튼은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눌러도 네이버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네이버가 아니면 구글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소창이자 검색창 개념도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캡처라든가 또는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의 이름이 보이죠? 자,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눌러서 설명을
읽어보시는 걸 종료하고요. 자, 그러면 새 탭이 열려져 있고요. 자, 네이버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탭마다 X 버튼이 있죠. 자, 탭 닫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더하기는 새 탭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탭을 닫으시고 또 새 탭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하나 더 탭을 닫고요. 자, 탭은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세로 점 3개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세로 점 3개 버튼의 이름은 네이버 웨일 맞춤 설정 및 제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 웨일의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웨일의 기본 환경 설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기본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브라우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크롬이나 엣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연결해서 보실 때 크롬이나 엣지로 보셨을 텐데요. 웨일을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웨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웨일을 조금 더 사용을 해 보신 다음에 기본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 브라우저를 설정하실 건가를 계속 물어보는 확인창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스위치는 클릭해서 비활성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다면 로그인을 누르셔서 계정 연결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기기에서 사용한 내용을 그대로 동기화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 웨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로그인하지 않고 우선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이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새로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새 탭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 새 탭은 아까 우리가 설치를 하고 환경을 설정을 했을 때 네이버를 새 탭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웨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네이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이버를 새 탭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스위치를 눌러서 클릭해서 비활성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웨일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네이버 웨일을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열리는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변경하신 거죠. 자, 다시 오른쪽 상단 세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자, 설정을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자, 계속해서 시작 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홈페이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홈페이지는 왼쪽 상단에 지금 저는 N이라고 지금 보여진 것은 홈페이지 이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홈페이지 버튼 표시가 필요 없다면 역시 이 스위치를 클릭해서 비활성하시게 되면 자, 이 버튼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 버튼은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구글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이 홈페이지 밑에 주소가 보이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쪽 네이버.com 이 부분에다가 구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google.co.kr 이렇게 주소를 써 주시게 되면 자, 주소를 쓰시고 자, 왼쪽 상단에 이 홈페이지 버튼을 보시게 되면 좀 모양이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열기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구글 화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구글을 많이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홈페이지 이 버튼, 홈 버튼을 여러분이 구글로도 연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고치겠습니다. 오른쪽 세로 점 3개, 그리고 설정. 자, 그리고 홈페이지 항목에서 자, 홈페이지를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로 다시 입력을 해놓고 자, 엔터 치십니다. 주소를 쓰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주소, 다음이든 구글, 네이버 중에서 여러분이 쓰셔서 접근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주소를 쓰시면 자, 버튼이 이렇게 N자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버튼은 표시를 해 놓고요. 자, 그리고 북마크 바라고 있는데요. 즐겨찾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소, 페이지를 표시해 놓는 그런 줄을 말하는데요. 자, 북마크 바 표시를 자,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스위치만 켜놓으시고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컬러와 이름 형태로. 자, 그러면 북마크 바 표시까지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그 카테고리 중에서 다운로드와 캡처라는 항목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했을 때 기본적인 위치가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은 굳이 하실 필요 없지만 다운로드 하기 전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스위치가 켜져 있나, 자, 이게 활성화되어 있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화면 캡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배우실 건데, 캡처를 했을 때도 그 위치가, 기본적인 위치가 지금 다운로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캡처는 지금 그림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림 파일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지정할 건가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JPG로 저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저장하기 전에 어떤 위치로 바꿀 건가, 꼭 다운로드가 아닌 다른 위치로 저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꿀 수 있도록 확인창, 확인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위치 켜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자, 이렇게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브라우저의 기본 환경 설정은 크롬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프로그램도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이라는 항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기본과 그 다음에 다운로드와 캡처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정 탭이 지금 열려 있는데요. 자, 지금 설정의 탭 닫기 X 버튼, 자, 설정 옆에 탭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버튼이죠. 자, 이 홈 버튼을 눌러서 자, 첫 화면이 지금 네이버가 될 수 있도록 자, 지금 페이지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글을 북마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네이버에서 구글을 검색을 하고 자, 바로 가기를 눌러서 구글 페이지가 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를 내가 북마크를 표시해 놓고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별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북마킹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열고 그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자, 이 북마크 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북마크 추가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자, 북마크 이름을 고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북마크를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건가? 자, 이렇게
드롭 단추 누르셔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PC 북마크라고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 북마크 바를 표시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구글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페이지가.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글 탭은 닫아주시고, 자, 다시 한번 네이버 검색창에 노원 50 플러스 센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원 50 플러스 센터 사이트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동을 하고 자주 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북마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주소줄 끝에 보시게 되면, 자, 별 모양의 북마크에 추가하는,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이 줄에 그대로 등록을 시켜 놓고자 할 경우에는, 자, 이 부분 폴더만 확인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추가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원 50 사이트 탭 닫기 누르시고, 자,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셔서 네이버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화면을 맞춰주십니다. 자, 다음은 화면을 좌우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스페이스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좌우로 나누어져서 보여지는데요. 자, 왼쪽에서 검색한 내용을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두 개의 원하는 사이트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스페이스 열기 버튼인데요. 자, 지금 이 스페이스 열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스페이스 닫기라고 해서 공간이 원래 상태로, 자, 되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 열기 버튼을 눌러서, 자, 화면을 이렇게 나눠 보시고요. 자,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네이버 검색창인데요. 자, 네이버 검색에서 상단에 있는 뉴스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 내용 연결되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증권을 누르면 증권 화면으로, 자, 부동산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왼쪽에 검색된 내용을 연결해서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사슬 모양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검색한 내용을 오른쪽에서 보시려면, 자, 이 스페이스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연결을 해제하시게 되면, 자, 왼쪽과 오른쪽은 별개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오른쪽 영역을 클릭해서, 자, 예를 들면 노원 50 플러스라고 저희가 북마크 해놓은 부분을 누르게 되면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메일을 열어놓고 오른쪽에 검색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하실 때 화면 보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또한 이 좌우의 그 사이트의 화면을 이동하시려면, 자, 이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시고 가로 점세개 버튼이 있는데요. 자, 가로 점세개 버튼을 눌렀을 때 좌우 페이지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바꾸셔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웨일을 사용할 때 편리한 기능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 작업을 다시 원래 상태로 스페이스 닫기 누르기만 하시면 원래 하나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홈 버튼을 다시 눌러서 네이버 화면 맞춰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린 닷에서부터 여러 개의 버튼들이 보이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사이드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이드 패널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이 그린 닷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익숙한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가 카페와 같은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날씨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린 닷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창이 접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버튼들을 보실 때, 자, 도구 모음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도구 모음을 누르시게 되면, 자, 시계에서부터 알람,
타이머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계산기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면에서 웨이를 열어놓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간단한 위젯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도구 모음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맞춤법 검사까지 있다라는 거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닫으실 때는요, 그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번역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번역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번역을 조금 편하게 쓰시려면 하단에 사이드 패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핀 모양이 있는데요. 사이드 패널을 고정해 놓고 쓰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핀을 한번 눌러 주셔서 까맣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제 이 사이드 패널을 고정시켜 놓은 건데요. 자, 이런 거죠. 번역 팝하고 번역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내용을 보면서 오른쪽에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검색 네이버 검색에 뉴욕타임즈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사이트로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영어 화면이 나오죠. 영어들이 나오죠. 자, 이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 드래그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화면이 조금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영어 화면이 나오는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정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번역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오른쪽 팝하고에서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가 출발 언어가 영어인지 언어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일본어인지 또는 다른 언어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할지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일본어를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실 때, 자, 네이버로 가실 때는, 자, 이 홈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주소줄, 자, 이 부분에서 직접 클릭해서 아사히 신문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히 신문이라고 검색어를 자, 쓰시게 되면, 자, 네이버 검색이 바로 이루어지고요. 자, 아사히 신문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본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본어를 보시면서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서 출발 언어를 일본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보시고자 하는 영역에 가서, 일본어를 드래그, 원하는 영역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 바로 번역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본어를 어떻게 읽는지까지도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모양을 눌렀을 때 市長や企業経営者、銀行 자, 이렇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를 번역을 해서 그 일본어를 만약에 메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영역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사각형 2개 버튼이 바로 복사입니다. 자, 복사된 것을 여러분이 붙이고자 하는 곳에 한글이면 한글, 메일이면 메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굉장히 이 번역 기능은 웨일이 크롬을 사용을 했던 사용자들에게는 좀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탭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점은요. 자, 네이버 화면에서 네, 검색어를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검색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이 그림 안에 있는 글자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이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 번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일본어로 번역하실 수 있겠죠. 자, 다양한 언어 선택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자가 있는 영역을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글자를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래그를 하시고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번역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번역된 내용을 그대로 역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여러분이 어디든 뭐 한글 문서 작성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블로그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웨일에서 번역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작업이 끝나셨을 때는요, 자, 이 그림 위에 오른쪽 부분에 X가 있습니다. 자, X 부분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위에 있는 글자까지도 번역이 된다는 거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번역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네이버 홈 버튼 눌러서 일단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 오른쪽에 지금 팝하고 패널 고정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닫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번역 팝하고를 클릭하시면 사이드 패널을 닫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네이버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끝에 보시게 되면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사이드 패널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검색도 가능한데요. 이 아래쪽에 지금 바로 있네요. 유튜브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이트를 등록해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이 부분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만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사이드 패널에 유튜브가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패널 추가 여기 더하기가 X로 바뀌었죠? 자, 이 부분을 눌러서 닫습니다.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즐겨찾기, 즉 북마크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이드 패널에 등록을 시켜놓고 자,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북마크에다가 유튜브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거와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에 추가를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작업 형태에 맞게 추가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필요가 없다. 이 유튜브가 사용을 잘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이트들을 사이드 패널에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캡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자, 우리 노온 50 플러스, 북마크에 놓은 노온 50 플러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필요한 거는 이 노온 50 플러스의 이 로고가 필요해서 캡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카메라 모양의 캡처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캡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직접 영역을 선택을 하는 것이 편하겠죠. 직접 지정이 있고요. 영역 선택, 아니면 페이지 전체 화면 등 네 가지의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저장되는 그림의 형식은 JPG로 우리가 환경 설정을 앞에서 했고요. 대신에 JPG보다는 PNG로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PNG 형식으로 바꾸셔서 영역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영역, 직접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필요한 부분에 자, 지금 열십자 모양을 왼쪽 상단으로 기준을 맞춰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네, 요 영역을 자, 결과를 미리 보실 수 있다라고 아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캡처된 영역을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고 나서 자, 이거를 바로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붙여넣기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보관해 놨고
넣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쓰실 때,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 저장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창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환경 설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를 정하실 때 기본 위치는 다운로드인데 내가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겠다. 위치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고다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 가져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기능으로 네이버 킵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자료를 동기화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네이버 웨일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네이버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자, 홈 버튼을 누르셔서 자,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서 작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을 설치하셔서 같은 계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폰에 가셔서 보시면 네이버 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웨일 로그인 하실 때 스마트폰과 같은 계정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자, 이 메시지는 지금 사용하는 PC, 로그인한 PC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한다면 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공용 PC로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작업하신 캐시 내용을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개인이 본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오른쪽에 사이드 패널에서 자, 사이드 패널 추가 더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 킵이라는 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네이버 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상단에 네이버 킵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쓰시고 한 칸 띈 다음에 영어로 킵이라고 쓰시면 조금 검색이 쉽습니다. 자, 네이버 킵이라고 자, 이렇게 검색어를 쓰신 후에 네이버 킵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네이버 킵으로 와서 추가하기 버튼 누릅니다. 자, 확장 앱 추가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사이드 패널에 네이버 킵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킵을 눌러 놓으시게 되면 저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요. 기존에 사용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셔서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갤러리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하셔서 자, 공유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이버 킵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로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공유되는 모든 그런 서비스에 네이버 킵이 있다면 이 네이버 킵을 눌렀을 때 이 컴퓨터 네이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PC의 이 네이버 킵으로 그 내용이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PC에 있는 네이버 웨일로 와서 네이버 킵을 눌렀을 때, 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고 상단에 보시면 지금 전송한, 공유한 것이 사진하고 동영상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전송된 동영상이네요. 이 동영상이 바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영상 옆에 요 점 3개 버튼, 세로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컴퓨터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 지금 이렇게 네이버 킵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스마트폰에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사진을 바로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하실 수 있도록 화면이 뜹니다. 해당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저장을 누르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가 있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해당되는 위치로 가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저장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로 가져오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에서 가져올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여러분이 공유를 통해서 네이버 킵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킵과 또 PC에서의 네이버 킵 내용을 서로 똑같이 동기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로그인을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이버 웨이를 통해서 네이버 서비스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이버 패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메일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직도 크롬을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요. 한번 웨일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서 비교하셔서 나에게 맞는 웹브라우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결정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